비배터리 부분에 대한 매출 계산도 해보시면 너무 재밌는데요. STM이 갖고 있는 양극재 매출만 1조 넘게 돌파했는데 이게 27년, 8년까지 7만 톤 이상의 캐파니까 그거를 숫자로 반영하면 최소 시총 3조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랑 합작, 에코프로 EM의 지분 가치도 대략 2조에서 2조 5천억이니까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양극재 가치면 5조입니다. 5조.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전자재료 쪽의 디스플레이 소재 쪽 가치만 대략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그거 합치면 15조.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장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설문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을 토대로 삼성 SDI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3월 19일 화요일 삼성 SDI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Q&A 영상에 대해서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관련돼서 먼저 2차전지가 포함된 2차전지 전체 평균 수익률은 3%까지 올라왔습니다. 평균 수익률. 코스닥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기보다 2차전지 업종의 일부 종목들이 지수 대비 훨씬 아웃퍼폼을 하면서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렸고요. 고점 대비로는 49% 하락한 수준으로 상당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많은 종목들이 조금은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종목별로 보면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여전히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동박 관련돼서 SKC가 지금 39%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SKC가 좀 견조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40% 빠진 수준이고요. 나노신소재가 22%, 엔캠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 밑으로 떨어졌고요. 고점 대비로는 36%까지 빠지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노신소재 22%, TC스틸 13%, 그죠? 그 다음에 뒷단에는 율촌화학이 30%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고 CIS가 28%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필옵틱스가 74%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원통용 수혜주 신흥 SEC가 17%, 상신 EDP가 21%, 유일 에너테크가 36%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제이오가 3% 수익률을 나타냈고 대주전자재료가 8%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거는 역시나 솔루스 첨단 소재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1월달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고요. 그 다음 후성, 후성 상당히 부진하고요. 앞단에서는 한솔케미칼, 후성이나 한솔케미칼 다 IT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2차전지가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2차전지랑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주가 측면으로는 좀 하방 경직성이 강하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처럼 2차전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때는 당연히 반도체가 섞인 종목들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SKC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자, 삼성 SDI 말씀드리면 역시나 삼성 SDI도 작년 대비해서는 캐펙스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예상 캐펙스가 6조 7천억으로 LG 엔솔의 77%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거고요. 과거 21년부터 23년까지의 캐펙스 투자를 보면 굉장히 낮았습니다. 40% 미만이었고요. 특히나 23년도에는 LG 엔솔 대비 캐펙스 투자가 30% 미만까지 떨어졌고요. 그런데 25년부터 거의 80% 수준에 육박한다는 거고요. 캐펙스 투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보증이 되지 않고서는 공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LG 엔솔 이제 93조 캐파의 77% 정도 수준이니까 72조를 예상하는 거고요. 그 중에
현재 5분의 2니까 40% 정도니까 29조 정도 배터리 캐파 관련된 시가총액의 가치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배터리 부분 14조, 요것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매출은 24년도 기준으로 2차 전지가 90%죠. 21조 7천억을 예상하고,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단에서 2조 4천억을 예상하는데, 매출 관련돼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형전지 쪽, 리비안에 들어가는 이 소형전지 쪽은 33%고요. 나머지 57%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 쪽이 13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배터리가 전체 중대형 57% 중에 전기차용이 48% 11조 6천억이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2조에서 약 3조 정도 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략 1조 6천억 정도에서 1조 8천억을 예상하는데,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 2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요. 한 3천억 정도. 나머지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8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5년도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86%까지 더 올라가고요. 소형 쪽에서 34%를 차지하고요. 한 5천억 정도. 중대형 쪽에서 거의 8천억 가까이. 중대형 전체 2차 전지 86% 중에 중대형 쪽이 한 70%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70%는 전기차 쪽이 7,200억 정도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한 3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년도 가면 2차 전지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1조 9천억에서 25년도에는 약 2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이 중에 소형 배터리 쪽이 한 8천억, 그리고 중대형 배터리가 한 1조를 예상하고요. 네, 1분기 실적이 다소 둔화돼서 매출은 전년 대비 3%,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될 거로 보이지만, 40% 정도 감소될 거로 보이지만 1분기하고 2분기가 아마 실적의 바닥을 찍는 상황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저가용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올해는 가장 크게 확대되는 해고, IRA 정책 때문에 이 판로가 막힌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덤핑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밸류체인의 덤핑화라는 건 중국 저가차들이 가격으로 계속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경제 우선시 환경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셀 업체들의 원가 절감이랑,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에 집중하고 있다. 46 시리즈가 차세대 원통용 폼 팩터로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2170 대비 지름이, 앞에 21이 지름이고요. 70이 길입니다. 그래서 4680 또는 금량에서 개발한 4695, 46110, 46120,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요 4개 사이즈를 다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산 속도를 개선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는 거고요. 468 기존의 26년에서 1년 앞당겨서 25년도부터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수주 기반이 주가에 중요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기존 작년과 재작년에 철저하게 수주 기반이 주가에 중요했다면 지금은 기술의 변화에 24년도는 주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468 원통용 배터리는 원가 개선 효과로 자동차 이 OEM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규격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요 확장성으로 빠른 양산 기술을 확보해야 수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화 제품이 중요하고, 빠른 규격화가 수요 확장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삼성의 SDI는 가장 빠른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최근에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27년 양산을 예상하고 있고요. 원래 도요타가 가장 빨리, 도요타 처음에 25년, 26년 얘기했다가 이제 28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고요. 27년에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로 최초 양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고체 초기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은 이 비싼 고체 전해질 때문에 킬로와트 시당 400에서 600불 정도로 일반 NCM 배터리보다 대략 3배에서 4배까지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능과
기술에 대한 혁신 부분 때문에 이 비싼 차종, 럭셔리 세그멘트 가장 하이엔드 차종의 초기 수요는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 같은 아주 하이엔드 럭셔리 차 판매가 연간 37만 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100kWh의 배터리를 탑재한다면 37GWh가 전고체 배터리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배터리 쪽은 삼성 SDI는 특히나 하이엔드 차종에 타겟이 돼 있는데 BMW라든지 아우디는 비수기에도 1분기, 올해 1분기에도 꾸준히 Q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가장 조금 유럽 차종 중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 스텔란티스인데요. 스텔란티스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웨고니어 S가 출시 예정인데 이게 아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요 차입니다. 집 웨고니어 S 요렇게 엄청나게 멋있죠? 네, 요 차가 하반기에 스텔란티스에서 출시되려고 하고요. 글로벌 전기차, 네, 요거는 다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네, 쟁쟁한 페라리, 에스턴 마틴, 맥라렌, 부가티 요런 거 합산 판매량이 대략 37만 대에 이르기 때문에 최강 럭셔리 차 관련돼서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면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 원가 절감,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일부 럭셔리 차 중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전고체 시장 전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9년, 30년에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8년에 대략 33GWh에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030년에도 2029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전지 배터리 쪽에 리비안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와서 일부 소형전지 쪽에서는 이 Q 물량 증가가 상당히 조금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부분은 2분기가 아마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3분기부터는 수익 정상화의 원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년도에 캐펙스 투자가 6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LG엔솔이나 SK온 대비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당히 캐파 증설에 보수적이었다면 아주 공격적으로 배터리 증설을 하고 있고요. 북미에서만 100GWh를 예상하는데 요게 다 스텔란티스 1, 2공장 이쪽이 고부가 지금 기존 P5에서 고부가 같이 P6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GM하고 아마 468의 원통용 배터리가 될 텐데 GM의 468의 원통용 배터리 기대감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부가의 비중은 올해 50% 내년에 6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 1공장이 올해 2분기에 조기 가동을 예상하고요. 25년도가 아마 가장 Q 증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텔란티스, GM, 심지어 유럽 현대차까지 Q가 상당히 증가하는 해로 보이고요.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관련돼서는 내년부터 한 7천억, 내후년에 1조 2천억, 27년에 1조 8천억으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3조 넘게 첨단 생산 세액 공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6년도에 NMX가 양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LFP 관련돼서는 26년도에 에너지 저장 장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7년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관련돼서 지금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올해 다소 1조 6천억 굉장히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깎였지만 다시 1조 8천억에서 2조 가까운 영업이익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초격차 기술력 관련돼서 전고체 전지 본격 사업화하고 양산 준비 가속화해서 27년에 양산하겠다. 가장 빠르게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전지 소재 양산 체제 구축을 통한 소재 기술력을 지속 향상하겠다. 파우치 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삼성 SDI는 지금 각형하고 원통형만 하는데 파우치 쪽도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트 혁신, 원가 혁신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경쟁력 확보하고 전지 소재 신제품 중심으로 원가 혁신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신규 고객, 극자외선 소재 또는 OLED 편광 소재 신제품 다각화하겠다. 이게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죠.
그 다음에 캐펙스 집행 관련돼서 울산 및 천안 사업장에 증설하겠다. 그리고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하겠다. 그리고 헝가리하고 말레이시아에도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했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에 올해 7조 1천억 정도 설비 투자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7조 1천억 중에 삼성 SDI가 24년에만 하는 게 6조 4천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배터리 삼성 SDI LFP 양극재 배터리 울산 공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요타는 요거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요타는 LGPS 구조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을 쓰고요. 흑연 음극재 중심으로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튬 메탈 음극을 사용합니다. 리튬 메탈. 그리고 삼성 SDI는 이 리튬 메탈 음극 때문에 도요타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초기 가격은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차량 경량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탄소 섬유 같은 아주 고가의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전기차 원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 수요가 올라오면 이 가격 하락 속도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격이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얼마나 싸지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소재 표준도 없고 양산 표준도 없습니다. 소재나 양산 표준,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기술 표준을 선점해야 규모의 경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술 표준을 선점해서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면 당연히 대량 양산화돼서 시장 개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기술 표준 선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돼서도 전해질 쪽은 황화물계, 폴리머계, 산화물계 등 다양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소재, 전해질 관련된 소재 부분도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내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왜 써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정성입니다. 인화성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거고요. 왜 액체 전해질이 누수돼서 그게 폭발이나 위험이 생기는데 액체 전해질을 안 쓰고 고체 전해질을 쓰는 거고요. 이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상온에서 높은 효율이랑 출력 전압이 좋다는 건데 고온에 취약하다는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은 전도성이 낮아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4년도 1월달 기준으로 삼성 SDI만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와서 SK온을 제치고 11.1%에 4등까지 올라갔고요. 전기차 EV 볼륨 EV 볼륨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1월 달에 국내 3사 중에 유일하게 삼성 SDI만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2월 달에 미국에서 집 랭글러랑 그랜드 쉐로크 요게 판매가 급증해서 스텔란티스 판매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요. 미국 조인트 벤처 가동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리고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배당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증가함에 따라 이걸로 캐펙스 투자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거로 보이고요. 자, 요거 전비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부하신 거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탑재하면 전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C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5.8% 전비가 좋아지고요. D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7.7% 좋아지고요. E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9%나 전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탑재하면 최대 10% 중량도 감소하고 전비도 좋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전고체를 좀 약간 배터리 쪽에서는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국내 3사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보면 삼성 SDI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LG엔솔 줄어들고 SK온도 줄어들었는데 1월 달에 삼성 SDI 데이터가 가장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V 볼륨에 따르면 이 PHEV 스텔란티스의 집 랭글러 포함해서 이 PHEV 스텔란티스 차량이 상당히 잘 팔렸다 1월 달에. 그리고 요거는 미래셋 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미래셋 레포트에 따르면 배터리 셀 관련돼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2분기부터 가격이 안 떨어지고 4분기에 오히려 배터리 셀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여요. 현재 수준 메탈 가격 유지 시 2분기에 뭐라 그랬죠? 배터리 셀 가격 바닥에서. 왜 그렇죠? 지금 리튬 가격 2달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시차를 반영해서 언제쯤 반영되냐?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Q 물량은 1분기에 줄어들 거라 봤지만 오히려 삼성 SDI는 1분기부터 이미 늘어났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다 Q는 양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 배터리 가격도 1분기, 2분기에 빠지다가 드디어 3분기, 4분기부터는 안 빠지죠. 3분기, 4분기부터는 오히려 이 리튬 가격 오르는 걸 반영해서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유럽 확장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신기술 공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수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삼성 SDI가 캐펙스 투자도 늘리고 유럽에 확장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신기술 공개하고 있는데 재무구조는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내년 PER 기준으로 2차 전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 CATL이나 BYD보다도 낮은 PER, 내년 기준으로 10배 정도의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요. 삼성 SDI도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STM이라고 하는 양극재 100% 연결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 1조 이미 돌파했고요. 현재 3만 톤에서 장기적으로는 7만 톤 캐파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 양극재 평균 판매 가격에다가 OPM 마진 대략 6에서 7%의 PER은 20배를 줄 수도 있고 30배를 줄 수도 있는데 다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대략 3조 정도의 밸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랑 6대4 합작사가 있는데 에코프로 EM입니다. 40% 들고 있는 에코프로 EM이 장기적으로 12만 6천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40% 지분율 곱하고 하면 약 2조 정도 가치가 나와서 삼성 SDI가 가진 에코프로 BM과 STM의 양극재 가치만 약 5조 가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나머지 관계기업 자회사의 장부 가치가 대략 10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50% 할인하면 약 5조 정도가 나옵니다. 전자재료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소재 쪽의 전자재료가 25년도에 순이익 내는 부분과 IT 소재 평균 PER을 적용해서 25년도 순이익의 평균 PER 곱하면 한 4조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배터리 가치를 다 더하면 약 14조가 되고요. 현 시가총액이랑 차이, 지금 삼성 SDI 시가총액이 대략 요거 표 보시면 여기 있죠. 삼성 SDI 시가총액이 대략 지금 31조니까 그러면 나머지 14조, 비배터리 부분 14조 빼면 17조가 현재로서는 배터리 가치로 보는 건데 26년부터 28년까지 예상 캐파가 200기가와트신 거죠. 근데 LG엔솔이 아까 500기가와트시면 93조 시총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93조 시총에 5분의 2니까 그죠? 93조에 5분의 2 그죠? 5분의 2 시총 하면 대략 그래도 동일 캐파 기준으로 그냥 200기가 캐파로 했을 때 93조의 5분의 2에 지금 시총은 이 17조 비배터리를 뺀 17조는 60% 이상 할인된 거예요. 왜? 21년도, 23년도에 LG엔솔의 44%, 작년은 37% 정도밖에 캐팍스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요거 숫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비배터리 부분이 14조. 그러면 배터리 가치로 부여받는 게 17조인데 삼성 SDI도 200기가와트시까지 캐파를 늘릴 거니까 LG엔솔이 지금 93조인데 93조 캐파 기준으로 5분의 2 하면 그럼 몇 조죠? 40조 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0.4 곱하면 그죠? 37조 나와야 되는데 37조가 아니라 지금 17조밖에 부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20조가 비는 거죠. 그럼 20조는 기본적으로 그냥 LG엔솔 똑같은 캐파 기준으로 부여받아도 20조가 빈다는 거죠. 그죠? 요거 IBK 투자증권 갖고 왔는데 삼성 SDI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코모도 1공장 2공장 합쳐서 대략 67이고요. GM 합작 물량이 30이니까 미국에서만 100기가와트시 예상되고요. 현재 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 캐파 볼게요. 삼성 SDI 관련된 거는 헝가리 공장 30기가에 10 해서 지금 40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 있죠. 그죠? 그래서 대략 2026년까지 최소 200기가와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가격 리튬이온 전지 현재로서는 3배에서 5배인데 글로벌 가장 비싼 차들 하이엔드 차종이 37만 대 예상하니까 여기에 100기가와트시 곱하면 그래도 37기가와트시 정도의 물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이 기존 지금 140 대비해서 지금 고체 전해질 쓰면 7배 이상 차이 나고 황화 리튬 써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가격을 그래서 평균 때려보면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격이 얼마나 싸지냐에 따라 그 싸지는 시점이 얼마나 빨라지냐에 따라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표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가 28년도에 33, 29년도에 85, 2030년에 149 정도로 7년도에 만약에 상용화되면 2배씩 27년도에서 28년도에 3배, 28년도에서 29년도에 2배, 29년도에서 30년도에 2배 이렇게 평균 2배씩 연평균 그러니까 50%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 타임라인입니다. 황화물계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른 27년에 양산할 거로 보이고요. 도요타가 28년 양산 예상합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황화물계로 29년에 아마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SK온도 29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산화물계 중에서는 역시 퀀텀 스케이프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좀 양산이 좀 빠를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하고 27년 사이에 20기가와트 예상하고요. SK온도 산화물계 쪽은 29년도 양산 예상하고 있고요. 고분작에는 LG엔솔이 지금 27년하고 28년 사이에 리튬 금속 응급제를 써서 상용화 예상하고 있고요. 흑연 실리콘 응급제로는 26년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밸류 체인인데요. 지금 배터리 완성차 관련돼서는 삼성 SDI, 현대차, 도요타, BMW가 있고요.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는 에코프로 BM,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그 다음에 솔리드 파워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화 리튬 쪽 관련돼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게 전고체 관련주로 최근에 상당히 급등 나왔죠. 비상장사 정석 케미칼이 있고요. 리튬 관련돼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쵸? 앨범알, 틴치 리튬, 그 다음에 SQM, 칠레 SQM 정도가 있다. 전고체 관련 기업 황화물계는 삼성 SDI, 도요타, 파나소닉, LG엔솔, SK온이 있고요. 산화물계는 퀀텀스케이프, 그 다음에 SK온, 릴카 이런 회사 있고 고분작에는 LG엔솔, CATL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비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CIS, CIS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죠.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산화물계는 TDL이라는 회사에 있는데 요게 재미난 거는 엔케미 지분 55%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체 전해질 쪽에 황화 리튬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 소재 관련해서 한농화성이 최근에 좋았죠. 장비단에는 건식 전극 장비, CIS, 그 다음에 하나 모멘텀이 있고요. 롤프레스 쪽에 PNT, 그 다음에 웰딩 장비랑 WIP 장비에 하나기술 등이 있다. 이 관련 기업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 SDI 역시나 기관 쪽에서 상당히 연속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에 제한은 걸리지만 기관이 계속 폭풍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히나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투신, 보험 다 사고 있다. 다 장기성 물량이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가격대는 36만 8천 원, 46만 2천 원, 52만 원, 58만 원인데 지금 46만 2천 원을 돌파했다 살짝 눌린 구간인데 지금 전고점을 지금 한번 돌파를 했으면 상당히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추세가 지금 이제 반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셀단에서는 지금 추세가 가장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 차트에서도 보면 43만 3천 원, 54만 9천 원, 13만 1천 원인데 의미 있는 바닥권 가격대 43만 3,6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 아직은 정배열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다음 구간 52만 원대까지 이제 돌파한다면 추세가 완전히 정배열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급 현황도 상당히 좋고요. 네, 밸류에이션 비교 한번 보시면 LG엔솔이 올해 기준 61배인데 삼성 SDI 올해 16배고 내년에 10배에서 12배까지 떨어질 지경이고요. 파나소닉이 올해 지금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 낮죠. 그 다음에 CATL이 올해 15배고 내년에 한 13배 정도 수준인데 CATL보다 삼성 SDI가 내년에 훨씬 더 PR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BYD가 대략 15배인데 내년에 14배니까 CATL이 13배, BYD가 한 14배 정도 수준인데 삼성 SDI가 10배에서 12배니까 삼성 SDI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매출 증가율 보시면 삼성 SDI 올해 내년, 내후년 꾸준히 연평균 한 15% 정도 매출 증가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10% 빠졌지만 내년에 한 10%, 내후년 25년에 영업이익 62%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22% 영업이익 늘어났고 내년 84%, 25년도에 127% 늘어났는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삼성 SDI랑 너무 격차가 크죠. LG엔솔 지금 60배입니다. 60배. 삼성 SDI 16배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4배 넘게 차이 난다.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파나소닉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4%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 CATL, BYD가 20%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파나소닉, CATL, BYD도 평균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한 20% 중후반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SDI 실적 보면 올해는 매출은 23조 한 8천억대, 내년에는 29조 5천억대 매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략 1조 8천억에서 1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올해 이익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에서 대략 2조 정도 예상하고요. 특히 내년에 2조 8천억에서 3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 이게 CATL입니다. CATL. 네. CATL 시총이 대략 153조 5천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CATL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CATL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아까 PER 한 16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BYD입니다. BYD 주가 117조, 요겁니다. 요거. 117조 5천억 정도인데 BYD도 최근에 CATL이랑 똑같이 주가 빠지다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전기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기본적인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10배 정도 수준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싼 거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SDI 관련된 전고체 말고도 지금 삼성 SDI가 가진 그 캐펙스 투자가 올해만 6조 4천억. LG엔솔하고의 격차가 올해 내년에 LG엔솔의 37% 캐펙스 투자에 불과했다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80%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 SDI 200기가와트, LG엔솔 500기가와트의 5분의 2 정도 수준이면 시총도 LG엔솔이 93조니까 93조의 5분의 2면 최소한 38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배터리 부분을 뺀 순수하게 배터리 가치가 받는 삼성 SDI 지분 가치는 17조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서 20조 정도의 삼성 SDI의 시가총액에 구멍이 생긴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소위 말하는 비배터리 부분에 대한 매출 계산도 해보시면 너무 재밌는데요. STM이 갖고 있는 양극재 매출만 1조 넘게 돌파했는데 이게 27년, 8년까지 7만 톤 이상의 캡하니까 그거를 숫자로 반영하면 최소 시총 3조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랑 합작, 에코프로 EM의 지분 가치도 대략 2조에서 2조 5천억이니까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양극재 가치면 5조입니다. 5조.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전자재료 쪽에 디스플레이 소재 쪽 가치만 대략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그거 합치면 15조. 그러니까 삼성 SDI의 비배터리의 가치는 한 대략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조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1년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특히나 기대하는 거는 스텔란티스, BMW, 현대기아차 유럽 관련돼서 GM 합작까지 상당히 다 GM만 약간 불안하고 스텔란티스, 현대차, BMW 모두 굉장히 견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올해 포함해서 24, 25, 26년 신차가 쏟아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Q&A로 삼성 SDI 말씀 주셔가지고 다뤄봤고요. Q&A 관련돼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다루면 좋을지 저희가 설문을 다룰 테니까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기업을 영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삼성 SDI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널리 많이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